자, 이번 시간에 이제 기본서 313페이지 국외사는 양도소득세 봐봅시다. 자, 이 국외자산이란 양도소득세. 자, 이러면은, 자, 뭐 일반 공무원 사람이 이렇게 푸념식으로 해요. 국내 자산이란 양도소득세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국외 자산까지 해야 됩니까? 하지만 푸념식으로 뭐 크게 많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정리할 때는 주의할 것은 국내 자산의 양도소득세가 물론 키포인트죠. 핵심인데 국외산과 혼돈하지 말고 구분 좀 하면서 정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국외산 양도소득세는 우리가 국제화 세계화라는 시대죠. 그럴 때 자본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국내 자본을 가지고 외국 나가서 부동산 등을 살 수가 있거든요. 자본 자유가 시행이 되니까 자 이름으로써 국외산 양도소득세를 국내에서 과세한 규정인데 이 규정은 자 양도세 세금이니까 자 크게 네 가지 패턴 납세 의무자, 자, 과세 요건의 의무자, 과세 대상, 과세 표준, 세율. 자, 이 과세 요건 틀을 좀 잡고 정리하는 게 유용성이죠. 그래서 국외자산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에 대해서만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 그 말은 비거주자는 국내 주소나 180일 이상 머물러 있지 않는 자잖아요. 그럴 경우 외국 살면서 외국의 부동산을 팔봤자 국내에서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주자로서 의무가 있는데 거주자로서 국외자산 양도일 현재 국외자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둔 자가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거주자로서 핵심은 국외산 양도일 현재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둔 자가 납부할 의무인처럼 시험적으로 5년 이상이 좀 중요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주자지만 자 국내에서는 계속해서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두지 아니한 자는 국외산 양도세 의무가 없다는 거면서 거주자로서 5년 이상 주소 거수를 둔 자가 의무자다. 다음에 과세 대상에 대해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국내 자산에 대한 틀하고 같습니다. 단 국외에 지금 있는 걸 의미하겠죠. 토지, 건물, 부동산에는 권리, 주식, 기타 단 파생 상품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가장 핵심 주의할 것은 이 부동산에는 권리에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있는데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임차권에 있어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과 미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에 있어서 국외에서는 양도소득세 대상은 부동산 임차권을 할지라도 등기, 미등기 관계없이 대상이 됩니다. 그 말은 국외 자산에 대해서는 미등기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등기업을 따질 수 없어요. 그 말은 우리가 등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고유적인 법률이잖아요. 미국, 일본, 아프리카, 사우디 그런 나라에 우리나라의 등기법을 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등기업을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등기 관련 규정이 없다는 게 첫째 포인트. 국외 자산의 양도소득세입니다. 다음은 과세표준 산정하면서 채속과 특기를 살리죠. 그래서 양도가액에 그러니까 출발해서 그래서 양도 차익구하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차감하면서 소득금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과세 표준을 구하는데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양도가액은 당연히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합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국외도. 그런데 국외에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는 국내는 추계를 적용하는데 국외자산은 현지 국가 사정을 반영한 시가에 의하는 겁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데 실직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 국가 사정을 반영한 시가가 적용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국외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국외자산 양도소득 과표를 산정할 때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본공제는 적용되는데 이 기본공제는 국내 자산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준용. 그래서 국내산과 같이 소득별로 각각 연 252조 세 덩어리로 구분해서 그 규정은 국외도 적용이 돼서 기본공제는 적용되는데 국내산 규정을 준용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음 이제 세율이 있는데 자 세율에 있어서 특히 1번, 2번 특히 이제 다른 것은 부동산. 자, 국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에 국외산에 대해서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38%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것. 국내 자산에 대해서는 자, 보유 기간에 따라 세율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국외 자산, 즉 국외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국외 자산에 대해서 납부. 애국에서 납부할 금액이나 납부할 세액이 있습니다. 이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서 산입되거나 애국납부 세액 공제 중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미국, 일본의 땅을 팔았을 때 그 나라에서 그 나라에 따른 세금을 부과했을 거 아니에요? 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국외에서 자산을 팔 때 국내 계산을 할 때 그 납부한 세액에서는 필요경비로 산입하거나 애국납부 세액공제로 우리가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 일본 땅을 팔면 미국은 달러, 일본은 엔화잖아요. 유로 버진가 우리가 유로가 있고 그래서 원화로 환산해봐잖아요. 그래서 원화로 환산할 때 이 환산을 할 때는 환산 시점을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준환율 제정을 해서 양도가액을 수령했거나 필요금을 지출한. 그래서 당연히 양도가액은 수취할 것이고 받을 것이고 만약에 취득가액은 지출하겠죠. 그래서 양도가액을 수취하거나 취득가액 지출한 날 현재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에 의해서 환산이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국외는 환산에 있어서는 우리가 수취하거나 또는 지출한 날 현재 기준 환율 재정 일반적으로 왜 파는 금액은 돈을 받을 것이고 산금은 지출하게 되니까 양도가액을 수취하거나 취득가액 지출한 현날 기준환율 재정환율에서 환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외산의 양도소득세 규정의 거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외에는 거의 규정이 없거든요. 그랬을 때 시험적으로 나와도 한 문제 정도 예상이 되는데 화계문제 42번 봐보세요. 42번.
자, 자본주의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국외에서는 양도세를 과세하는 신설이 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틀린 걸 한번 봐보자. 자, 첫째, 납세 의무자는 거주자로서 국외에서는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주소곳을 둔 자 틀렸죠? 5년 이상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과세상인 국내 자체 국외에서는 토지물 그리고 특정 부동산은 권리도 포함이 되는데 특히 부동산은 권리라 할지라도 등기 여부에 무관합니다. 자, 다음에 양도 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질 거래가액이 원칙이죠. 다음에 양도 차익을 원화로 환산할 경우 양도가액 필요를 수령하였거나 지수는 현재 애국하는 기준을 두는 재정환율에 의한다는 것. 다음 다섯 번째, 애국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외에서는 양도세는 납부할 세액은 공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죠. 필요경비로 산입하든지 애국 납부 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국외 양도세 문제에서는 제가 언급을 처음 했을 때는 국내가 물론 힘들지만 그래도 국외를 이렇게 규정자에 복잡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좀 단순하게 구분하시면 실명 보너스로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은 이제 376페이지에 소득세,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는 우리가 육공주가 있죠. 이자소득, 자,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이 있는데 우리 부동산 관련 세법의 출제 범위는 종합소득세, 사업소득이 있더라. 사업소득이 출제 범위가 될 수 있어서 간혹 한 문씩 출제가 되는데 이때 사업이죠. 비즈니스. 사업소득에 대해서 자, 과세가 되는데 이럴 경우 이 사업소득의 범위 상당히 범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 하면은 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다음에 부동산업이라든가 부동산 임대 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가 되겠다. 이때 이 부동산업에는 부동산 매매업도 있고 자, 부동산 중개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데 우리 사업소득 범위를 정리할 때는 건설업, 부동산 매매업, 부동산 임대업 이런 틀에 잡아서만 정리하면 되겠다. 그럴 때 건설업은 자, 한국산업표준분류상 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건설업이라고 하고 그럼 부동산 매매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을 부동산 매매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하면 건설업은 주택 신축 판매업은 건설업에 해당이 되고 주택 신축 판매업 그럼 부동산 매매는 비주거니까 상가 신축 판매 상가 건물의 매매 판매는 부동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택과 상가에 있어서 이렇게 건설업과 매매를 구분했을 때 겸용주택의 판정이 필요합니다. 겸용주택. 자, 그래서 우리가 주거와 주거 유형들은 상가와 주택을 겸용해서 상가주택을 신유에 팔 수가 있으니까 그럴 때 겸용의 판정에 따라서 주택으로 판정이 되면 건설업에 해당이 되고 주택으로 판정되지 않으면 부동산 매매업으로 판정되는데 그 이유가 많은 차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애정신고. 건설업은 애정신고 의무가 없지만 매매업은 애정신고 의무가 있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건설업과 매매업을 구분해서 정리가 이루는데 이때 겸용주택의 판정은 우리가 상가주택 등의 겸용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냐 각각의 매매단위를 팔 때 구분하는데 하나의 매매단위로 파냐 아니면 각각의 매매단위냐 그 말. 그럴 때 하나의 매매단위로 팔았을 때는 양도소득세 규정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매매단위면 주택의 연면적이 클 때 전부 주택으로 작거나 같을 때는 각각의 의미가 주거로 사용한 주택뿐만 주택으로 보니까 근데 하나의 매매 단위는 양도세 규정과 맞대해서 하나양 또는 한양.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성볼 지칭을 때면서 무슨 양하면 요즘에는 기분 나빠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양, 한양 이렇게 구분하면 각각 하면 이렇게 주택의 연면적의 100분의 10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복잡하니까 하나만 좀 정리해서 구분하면 되겠다. 그래서 건설업과 매매를 판정이 있는데 이때 그 부동산 매매업은 비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으로서 매매업의 범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매매는 사업성을 목적을 띠니까 이 매매업에 있어서는 이 매매가 부동산 매매가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하고 혼동은 절대로 안 되죠. 대표적으로 당연히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성이 X가 되겠죠. 그럼 매매의 사업소득은 사업성을 갖고 부동산 파는 거죠. 근데 양도세는 사업성을 띠지 않죠. 그래서 사업성이 되기 때문에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매매업의 범위를 판정할 때 배트맨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한 경우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봐서 사업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가세법상 1과세기간은 6개월 단위입니다. 6개월 동안 한 번 이상 취득해서 2번 이상 판매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소득의 기본적인 범위에 매매업의 범위를 판정할 때 구분이죠. 그래서 아마 중개법 실무에서도 좀 언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상 과세 기간 아니에요? 소득세법의 과세는 1년 단위니까 6개월 동안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부동산 매매업 잠깐 둡시다. 그럼 이제 부동산 임대업. 이 부동산 임대업은 당연히 부동산 대여 또는 부동산의 권리,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한 소득이 사업소득의 범위가 되는데 그게 부동산 대여뿐 아니라 부동산상의 권리대로 발생한 소득인데 부동산의 권리에 있어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제외가 됩니다. 100% 기억할 거. 그러면 지상권 대여 또는 지역권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의 범위가 아닙니다. 우리가 기타 소득 범위가 되거든요. 지금은 종합소득의 사업소득, 소득세를 안 내는 게 아니라 지상권, 지역권 대여로서는 기타 소득의 범위로서 과세가 되지 사업소득 범위가 아니다. 지상권, 지역권, 그러면 전세권 대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가 됩니다. 용의물권에서도 지상권과 지역권은 제외가 된다. 그러면서
요 임대업에 대한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 매매업은 사업성을 띈다고 그랬죠. 그러나 임대업의 사업소득은 자, 사업성을 자 사업성이 있냐 없냐 상관없이 사업소득 범위가 됩니다. 그래서 자 매매업은 사업자 우리가 등록을 해야겠죠. 그런데 임대업은 사업자 등록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소득 범위가 됩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는 종합소득 범위에 사업성이 있는 임대와 그렇지 않는 임대를 구분해서 소득이 구분됐는데 지금은 통합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업소득의 범위에 임대 부동산 대여는 사업자 등록을 했든 안 했든 부동산 대여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 범위에 해당이 되는 거면서 매매업과 임대업의 구분도 좀 필요하죠. 그랬을 때 지상권, 지역권은 제외된 것도 꼭 확실하게 정리 좀 해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이 매매업에 대해서는 예정신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정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틀 있죠. 그 틀을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매매업에 따른 매매 차익을 산정해서 그래서 예정신고 납부하는데 이때 매매 차익은 매매가액에서 그래서 필요경비를 빼게 되는데 자, 이 필요경비를 차감을 할 때 이 매매가액은 역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실지거래. 자, 그래서 취득가액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이나 자양강장제가 적용되는 건 그래서 그리고 필요경비가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비 그래서 취득가액 실지 취득가액이라든가 자양강장제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매매 차익을 구할 때 법률에 따른 공과금도 차감이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부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있어서 자 차감에 있어서 자 특별공제는 차감을 하지만 기본공제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말의 표현을 봐보세요. 기본공제인데 네, 양도소득 기본인데 지금은 사업소득이잖아요.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공제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특별공제는 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잠시만 봐보세요. 국외자산과 혼돈하면 안 됩니다. 국외자산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특별공제는 안 되지만 반대로 기본공제는 국내 걸 준용해서 적용이 되는데 사업소득에 매매 차익을 산정을 할 때는 특별공제는 되지만 기본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 차익을 산정해서 세율에서 예정신고 납부하는데 국내 걸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럼 예정신고 기한은 부동산이니까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2달이 될 겁니다. 그지? 자, 이 매매 차익의 예정신고 납부에 정리해서 만약 시험처럼 언급했을 때에는 특별공제와 기본공제, 자, 매매산이 적용이면 확인해도 답은 보일 거니까 정리. 그러면 이제는 사업소득에 있어서도 비과세가 있더라. 그 말. 비과세 사업소득을 봐보죠. 그럼 비과세 사업소득의 가장 스타트가 논밭.
논이나 밭을 작물에 생산케 하고 받은 대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비과세 되는 건 말 필요 없죠. 자, 논리는 배추밭이 있는데 좀 빌려서 지금까 농사를 지어서 배추를 대가로 받죠. 이런 건 비과세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비과세 사업소득의 꽃이라면 한계주택, 한계주택 임대소득, 한계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사업소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계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되는데 한계주택의 임대도요 구분하면은 월세 놓은 겁니다. 월세, 전세가 아니라 한 집을 전세에 놓으면 사업소득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한계주택 임대소득은 집 한 채를 월세 놨을 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한계주택이지만 고가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외소재 주택도 제외가 됩니다. 자, 비과세가 제외다 그 말이에요. 과세되는데 이때 고가주택의 범위가 어떻게 되냐? 지금 종합소득의 고가주택입니다. 사업소득의 과세액은 자, 파는 게 아니라 자, 임대, 자, 빌려준 거니까 이랬을 때 고가주택에서는 9억 초과를 따지는데 이 9억 초과가 기준시가 9억이라는 거. 기준시가 9억. 그래서 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1월 31일 또는 양들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가 과세의 범위가 되는데 양도소득세는 파는 거니까 실거래가가 있지만 지금은 빌려준 대여죠. 그래서 기준시가 9억인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또는 양들 현재 기준시가 9억 초과하는 주택이 고거의 범위가 된다는 것. 그리고 한계주택, 이런 주택수, 한계주택을 따질 때 특히 부부. 자, 부부가 자, 각각 자, 집 등을 각각 소유할 경우에는 자, 지금 비과세 사업소득의 주택수를 따지는 겁니다. 따질 때 부부가 각각 소유한 주택에서는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를 따지게 된다는 것을 합산한다는 게 중요하죠. 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라 주택수를 따질 때 한계주택 임대수익이 비과세가 되는데 그럴 경우에 부부가 따로따로 월세는 집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면 이를 합산해서 주택수니까 두 채가 된다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소득을 합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택수를 따질 때 판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특례가 있습니다. 특례. 총수익 금액 계산 특례에 있어서는 전세금 등을 해서 부동산 상가나 집을 전세 등을 놓으면 보증금 등을 받게 되죠. 자, 이 보증금 등에 대해서도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어진 겁니다. 이런 걸 간주 임대료 산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전세금을 받았지만 우리가 월세 등에 전환해서 임대 보증금 등에 대해서 월세로 전환해서 계산을 해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간주 임대료라고 합니다. 간주 임대료 산입은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증금 등을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을 받았을 때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될 때는
주택을 대여하고 전세금 등을 받았잖아요. 이런 보증금 등을 받았을 때 주택에 대해서는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려면 3주택 이상으로서 이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초과할 경우에 총수익 금액이 산입이 됩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으로서 3억 초과할 경우에 총수익 산입이 돼서 전세를 세 채 이상 전세를 놓고 전세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초과할 경우에 총수익 금액에 산입이 되어서 일명 삼삼하다 그 말. 3주택 이상 3억 초과. 그런데 이 3주택 주택수를 따질 때 2016년 12월 30일 16년 30일까지는 소형주택은 제외가 됩니다. 제외. 소형주택 하면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올해 말까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간주 임대로 산정에 대해서는 3주택 이상으로서 3억 초과할 경우에 대해서는 전세 놓은 집이 3채 이상으로서 그 전세 보는 합계액이 3억 초과할 경우에 간주 임대로 산정이 이루어진다는 거. 자, 그래서 총수익 계산에 대한 특례까지 확인해서 정리돼. 뭐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또한 우리가 2017년도부터는 자, 월세 놓은 집에 대해서 분리과세 된다는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분리과세. 원래는 종합소득은요,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가 되는데 월세 놓은 집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해서 자, 하나의 단일세로서 그냥 부과하겠다 하는 게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2017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뭐 좀 지켜봐야겠죠. 오늘 2016년 시험볼 입장에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으니까 비과세 사업소득과 종수익 금액의 산입에 따른 계산 특례 내용을 확인하시면 정리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확인 문제 한 두 문제 한번 정리할 수가 있는데 44번 봐보세요. 자, 페이지 81페이지. 자,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 업에서 한 소득엔 설명 옳은 걸 한번 찾자. 부동산 임대업을 물었죠. 첫째, 지역권 대여로만 소득은 사업소득이다. 아니죠. 다음, 지상권 대여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이다. 아닙니다. 미등기 부동산을 자 임대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업소득은 역시 빌려주는 대여도 등기여부 관련이 없습니다. 어차피 등기된 부동산을 빌려주든 미등기를 빌려주든 간에 대가를 받잖아요. 그래서 사업소득 범위가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자기 소유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도 사업소득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은 옳은 지면 국외소의 주택을 임대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 아니다. 국외소재 주택에서는 비과세를 받지를 못하니까 과세가서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네 번째만 옳은 설명이 되죠. 자, 하나만 더 보고 정리합시다. 자, 좀 문제 자, 비슷한 문제로서 자, 384페이지 봐보세요. 46번. 자, 거저가 주택 임대소득의 비과세. 요 비과세라든가 총수익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걸 한번 찾아보자. 옳은 거. 자, 주택은 상시적으로 사용을 위한 주거용이 아닙니다. 주택은 사업을 위한. 자, 이럴 때 첫째, 임대하는 국내 소재 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시 기준시가 6억원을 판정한다. 자, 우리가 고가 주택을 판정할 때는 기준시가 9억을 따지 6억이 아니죠. 1번 틀렸고요. 자, 두 번째, 기준시가 5억 원인 국외소재 주택을 임대하면 비과세한다. 국외소재 주택에서는 비과세 대상서 제외가 됩니다. 국외는 가액에 관계없이
비과세가 안 됩니다. 세 번째,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국내 집을 소유할 경우 이를 합산하지 않고 소유 거주자별로 소유권 기준에서 1인을 판단한다. 부부가 각각 소유했을 때 1주택을 판단할 때는 이를 합산해서 판정이 이루어집니다. 합산합니다. 다음, 4번 국내 소재 주택 3주택 세 채를 소유한 자가 받은 주택 임대보증 합계액이 4억 원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법령이 정한 산식이 간주 임대로 산식이거든요. 산식으로서 총 수익금액이 산입이 된다. 3주택이 있죠. 보증 합계액이 4억이죠. 3억 초과했죠. 경우에서는 총 수익금액에 산입이 되는 거면서 옳은 설명이 된다. 자, 다음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소유 중인 국내 주택에 대한 임대를 비과세를 판단할 때 기준 시가는 과세기간 개시이다. 어차피 연소득에 대한 신고하는 게 사업소득이니까 과세기간 개시일이 아니라 과세기간 종료일로 따지는 겁니다. 종료일이지 개시일이 아니다. 그래서 4번만 옳은 설명. 이것도 과거 문제나 좀 최근의 문제 될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사업소득에서는 매년 이렇게 출제된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출제가 되니까 국외자산이나 사업소득 부분에서도 조금 제가 정리한 이 내용을 핵심으로 해서 한번 정리해 주시고, 특히 저는 비과세 쪽에 이렇게 초점을 두는 게 아마 유용성도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기본서 과정에 이렇게 원스톱. 그래서 제가 확인 문제들 많이 정리해 줬거든요. 그러면서 내용과 그에 따른 문제를 접목하면서 숙지해 주시고, 이제 많은 문제들은 아마 문제풀이 과정을 통해서 아마 내용과 더불어서 우리가 예상 문제를 접목하면서 이렇게 문제 정하는 단원이 또는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은 기본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문제풀이 과정에서 또 한번 뵀으면 합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